지금 신학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아이들이 챙겨주셔야 될 게 뭐냐면 진로에 대한 방향성 또는 입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공에 대한 결정이에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결정하는 것이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결정 안 한 상태가 문제예요. 왜냐면 결정을 했다라는 건 내가 이번 학기 해야 될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거고요. 방향성이 있다라는 건 도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표 자체가 없다는 건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고요.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건 뭘 안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는 문제예요. 바뀌어도 되지만 정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되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신학기에 새로운 학교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을 근거로 해서 어떤 선택의 방향을 좁혀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오늘 교육을 들으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요런 투모라이즈 진로 진학 컨설팅 리포트라는 걸 아마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오늘 교육을 들으실 때 이런 내용이 없으신 분들은 원장님께 말씀드리시면 저희 투모라이즈 진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진로 적성 검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가 자신의 진로 로드맵을 설계한 리포트를 받을 거예요. 그럼 이 리포트를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친구는 서울 교대를 나와서 초등교육학과를 졸업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는 설계를 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목표가 내가 갖고 있는 진로 적성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런 초등교육학과를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이 리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제 준비한 시간을 마칠게요. 자, 진로 심리 검사를 내용이 이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검사고요. 하나는 내가 잘하는 걸 찾는 검사예요. 이 리포트에는 좋아하는 걸 찾는 검사 한 종을 했거나 아니면 잘하는 검사 하나를 했을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해보면 좋은데 두 개를 동시에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리포트에 뭐가 담겨 있을지 몰라서 제가 오늘 둘 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검사는 검사 결과지에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요 도형이 하나 나옵니다. 요건 홀랜드 이론에 기반한 거고요. 이 리포트 안에 가운데 보시면 나를 설명하는 두 개의 코드가 나와요. 자, 요 코드가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육각형을 가로로 이렇게 쪼개보세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E형과 S형은 사람 지향형이에요. 반면에 위쪽에 R과 I는 사물 지향적이에요. 자, 뭐가 틀리냐? 우리 아이가 낯선 곳에 전학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아이가 전학을 갔을 때 우리 아이는 사람 사귀는 걸 너무 좋아해서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금방 치는 친구를 사귈 것 같아요. 사람 지향적. 우리 아이는 낯선 사람과 만나는 걸 되게 좀 부끄러워해서 누가 다가올 때까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사물지향적. 자, 이해되시죠? 자, 사람지향적은 두 가지로 또 유형이 구분돼요. E형은 S형은 사람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 아껴주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사랑주고 사랑받는 그 관계 자체를 좋아한다. S형이에요. 반면에 E형은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사람 자체도 좋아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이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E형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해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 E형이에요. 반면에 S형은 맨 앞에 쓰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한 발 떨어져서 맨 앞에 가는 애를 많이 도와주거나 내 옆에 있는 애를 아껴주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사랑주고 사랑받는 걸 좋아한다. 자, 그럼 상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껴주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사랑주고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면 그런 유형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누군가 아껴주고 챙겨주는 그런 거예요. 어떤 거요? 사회복지사요, 간호사요, 심리상담사요, 유치원 선생님이요. 자, 이해되시죠?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목표를 할게 돌격 앞으로 해요. 어떤 직업과 잘 어울려요? 모든 조직의 머리가 돼야 되겠죠. 국가의 머리 정치인, 기업의 머리 CEO, 군대의 머리 장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스타일이냐를 알면 그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이 보이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환경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쪽의 일을 하면 되잖아요. 자, 반면에 위쪽은 사람과 덜 친하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개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I형은 남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 머리 쓰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지적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남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 책을 봐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나만의 궁금증을 딱 해결하고 씩 웃는다. I형. 어떤 직업이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평생 공부하는 직업. 교수, 연구원, 그다음에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이죠. 반면에 R형은 남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 머리 쓰기보다는 몸을 쓰는 걸 좋아해요. 뭔가 손재주가 좋아서 뭔가 뚝뚝뚝 잘 만들어요. 수공예업자 목수. 이미 만들어진 걸 잘 조종하고 조작해요. 카레이서, 파일럿, 항해사, 항공사. 이미 만들어진 걸 잘 분해하고 조립해요. 엔지니어, 자동차 정비, 선박 정비. 직접 몸을 쓰는 걸 좋아해요. 프로스포츠 선수. 자, 이해되시죠? 자,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해결됐으면 이제 육각형을 세로로 잘라보세요. 자, 이번에 판단 기준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새로운 일을 딱 마주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거예요. A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나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나만의 방식으로 개성 있게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그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한다. A형이에요. 반면에 C형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내 생각보다는 나를 관찰하는 관찰자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정해준 틀 안에서 반복적으로 꼼꼼하고 완벽하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한다. C형이에요. 자, 남들과 다르게 개성 있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어떤 직업이 잘 어울려요? 그렇죠. 예술가, 음악가, 무용가, 연기자, 소설가 뭐 이런 거죠. 기획자가 들어가는 일, 광고 기획, 경영 기획, 파티 기획,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 잘 맞는다. A형. 반면에 C형, 정해진 틀, 반복, 꼼꼼, 완벽, 정확. 그쵸. 사무 행정직 일이 잘 맞는다. 공무원, 은행원,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를 딱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이는 육각형의 아래쪽 사람지향적인가요? 사물지향적인가요? 우리 아이는 사람을 만날 때 관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또 혼자 있을 때 머리 쓰는 걸 좋아해요? 몸 쓰는 걸 좋아해요? 우리 아이는 어떤 일을 할 때 나 자체의 생각이 중요할까요? 타인의 관점이 중요할까요? 자, 우리 아이를 설명한 하나 또는 둘 또는 세 개의 코드가 있죠? 그 코드와 이 센터에 있는 코드를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과 검사 결과 일치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가 다르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아이의 모습과 검사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왜 이런 검사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아이와 말씀 나눠보세요. 자, 더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아이의 아빠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이 아빠는 사람지향적인가요? 사물지향적인가요? 사람지향적이라면 관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사물지향적이라면 머리 쓰는 거 좋아하세요? 몸 쓰는 거 좋아하세요? 뭔 일을 할 때 나 자체를 중요하시나요? 타인의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우리 아이 아빠를 생각하는 하나 또는 둘 또는 세 개 코드 있죠? 자, 이제 우리 아이 엄마는 사람지향적인가요? 사물지향적인가요? 사람지향적이라면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혼자 계실 때 머리 쓰세요? 몸 쓰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타인의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하나 또는 둘 또는 셋 있죠? 자, 이제
제 질문에 끄떡끄떡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자기 아빠 닮은 것 같아요. 끄떡끄떡. 자, 우리 아이는 엄마 닮은 것 같아요. 끄떡끄떡. 자, 있죠? 왜 그래요? 성격은 유전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의 기질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조로 해서 검사 결과와 여러분이 보신 우리 아이의 모습과 아이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래서 그 특징이 찾아지면 그 특징에 우리 아이가 선택한 그 직업과 어떤 매칭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요런 그래프가 있는 검사를 했을 거예요. 이건 역량 검사라고 해서 잘하는 걸 찾는 검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량의 영역이 언어 활용 능력, 대인관계 능력, 신체 예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언어 활용 능력은 좀 쪼개보면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외국어, 말과 글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약간 인문 계열 전공과 관련이 높아요. 자, 끝으로 가볼게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은 수리력, 분석력, 기술 활용 능력을 세부적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약간 자연 계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잘 할 수 있어요. 신체 예술 능력은 창의력, 음악, 미술, 신체 능력과 관련돼 있고 예체능과 관련이 높은 능력이에요. 대인관계 능력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을 떠나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가, 잘하는가, 혹은 혼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하고 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리더십, 팀워크, 친화력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실 때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떠 있는 영역이 어딘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보여드린 샘플 기준으로 보면 이 아이는 문제 해결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구나. 그러면 딱 느낌적으로 자연 계열 전공을 사람들과 함께 활동할 때 퍼포먼스가 잘 나겠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아이가 선택한 전공이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건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영역이 어디가 떠 있는가로 큰 그림을 그리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 중에 가장 높은 역량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로 나가서 성공의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좋아한다, 잘한다 할 때,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 할 때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꼭 필요한 거라면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는 잘하는 것을 더 극대화할 때 나의 퍼포먼스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진로 역량 검사를 한 친구들은 내가 갖고 있는 가장 높은 5개 역량을 발췌해요. 그리고 그 5개 역량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직군을 3개 직군을 추천해 줘요. 4개 직군을 추천해 줘요. 그래서 그 추천된 직군들과 내가 선택한 직업 혹은 전공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선택한 것과 추천된 직군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내가 선택한 그 직업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강점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